이번 영상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23살 미혼 여대생인 박미정 씨가 정신과를 찾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만성적인 우울감과 공허함, 긴장감에 시달려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퇴학 과정에서 성적이 되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만류로 인해 원하는 대학보다 훨씬 낮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좌절감과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박 씨는 모든 것이 우울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한시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에게 특히 조절하기 어려운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분노 감정이 불붙기 시작하면 도저히 조절할 수 없었고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되어 끝내 약한 애완동물을 죽이는 행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강아지의 목을 졸라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는 등 잔인한 행동을 통해 터질 듯한 분노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동물을 죽인 후에는 동물들이 너무 애처로워 혼자 울며 자신을 자책했으나 그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로 인한 것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참기 어려워했고 내과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도 심한 통증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수면제를 먹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여러 정신과적 문제가 개입될 만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박 씨의 개인력 및 가동력을 살펴보면 박 씨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굉장히 좋아하는 등 양극단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리다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거나 갑자기 좋아지는 등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의 특징은 내면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항상 웃고 다녀 주변 사람들로부터 웃기는 애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주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며 잔소리가 많은 분입니다. 어머니는 시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고 새벽 2시 전에는 잠을 못 자게 하셨으며 석차가 한 등수만 떨어져도 주변 아이들과 비교하는 등 과잉통제적이고 구속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어머니의 성격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며 비일관적이고 모순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곤 했습니다. 박 씨보다 3살 많은 언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의 MMPI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70T 이상으로 상승한 임상척도가 4척도 나댑니다. F척도가 이렇게 높은 경우 환자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병적 혼란 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증상을 과장해서 나타내는 등 무효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MMPI에서 고의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현재 심한 주관적인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F척도가 90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L척도와 K척도가 각각 45점으로 하강된 상태가 이런 측면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박 씨는 현재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비롯해 강한 분노 감정과 피해의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PA척도의 상승은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에 대한 강한 원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SC척도가 80점 이상으로 상승된 것은 친밀한 관계 형성 영역에서 심한 부적응을 안고 있으며 비현실감에 빠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척도가 너무 심해 보여 박 씨가 매우 극적이고 과장되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내면의 갈등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D, PA, PT, MA 척도가 모두 60점 이상으로 상승된 것은 심리적 행동으로 매우 긴장된 모습과 우울이 섞여 있으며 심리적 고통과 갈등의 내면화 및 발산적 행동화가 불안정하게 교착되어 나타날 소지를 보여줍니다. 박 씨의 SCT 검사에서 언젠가 나는 문항에서 모르겠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문항에서는 자애롭다. 하지만 간섭이 심하다. 나는 문항에서 정말로 불안하고 걷잡을 수 없다고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은 문항에서는 모든 일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였습니다. 또 사소한 것에도 나의 능력은 문항에서는 무한한 것 같기도 무능한 것 같기도 모르겠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HTP입니다. 박 씨가 그린 그림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매우 유사한 전나무입니다. 가지는 성격 구조가 얼마나 건강하게 형성되었는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내면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자아 능력과 상호작용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상호교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트리 형태로 그렸다는 점에서 애정 욕구를 나타내지만
실제 관계 형성 능력이나 사람들과의 만남, 참여를 통한 내면 욕구 충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뿌리가 없고 기둥이 축소된 그림은 박 씨가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의 벽은 자아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박 씨의 집 그림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벽이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빈약한 나무 기둥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 그림에서 공허한 눈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눈동자 없이 눈 윤곽에 초점을 맞춘 것은 분노감에 차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박 씨의 얼굴 그림은 분노감에 차 있긴 하지만 보다 공허함에 가까운 편입니다. 더불어 손발을 빈약하게 그려 현실 적응 자원과 능력이 제한적임을 암시합니다. 러시아 검사는 종이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고 접었다 펴서 데칼코마니로 만든 그림을 이용해 잉크 반점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자유롭게 응답하고 검사자는 질문을 통해 어디가 어떻게 보이는지 등을 청취하는 검사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응 시간, 내용, 영역, 결정 원인 등이 기록됩니다.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우선 정서적 특징에서 박 씨는 자신의 감정을 부자연스럽게 억압하고 있거나 충분히 자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적응적인 감정 조절 측면에서는 심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안정적인 감정 상태 유지가 어렵습니다. 한편 가장 현저하게 적응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은 우울감과 분노 감정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슬프거나 비관적인 면이 많고 자신 혐오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 불만, 원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 감정이 감정 폭발을 통해 분출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내면화되어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의 빨간 부분은 분노 감정이나 공격성을 다루는 요소입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손을 맞댄 사람으로 비교적 양질의 반응으로 시작하였지만 진행될수록 형태질이 저하되고 경직된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MOR 반응으로 상처 입고 피를 흘리며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반응에서 상당한 분노감과 공격성이 잠재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내재화되어 매우 고통스럽고 병적인 자기인식으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거울을 보는 사람, 차 밖에 납작하게 깔려 형태조차 보이지 않는 장수하늘소 등이 이러한 예입니다. 분노감이 외부를 향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감의 형태로 내면화되어 부정적인 자기 지각과 우울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마음과 증오를 품더라도 겉으로는 전혀 분노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웃음만 지을 뿐 분노 감정의 표적이 되는 것은 박 씨의 어머니나 약한 동물이 대상이 됩니다. 감정 조절의 곤란은 8번 카드를 보면서 찢어지고 밝혀진 병질적인 해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해부 반응이 우울감과 불안감 및 신체적 걱정에 기반하거나 혹은 그런 불안에 대한 신체적 방어의 일환으로 나타날 때는 주로 뼈의 일부나 엑스레이와 같은 주지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의 경우 본격적으로 색채가 제시되기 시작한 8번 카드에서 처참하게 해부된 개구리, 납작하게 눌린 양서류, 배를 갈라놓은 지렁이와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충동적인 행동이나 감정 폭발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또한 불편한 감정 상태나 정서적 자극을 받는 상황에 대한 내성 수준이 매우 낮고 정서적 자극 계기에 쉽게 반응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검사 지표입니다. 통합 스트레스 내성에 관해 살펴보면 이 군집에서는 스트레스의 통제와 대처에 관한 것입니다. D점수와 ADJD 점수가 각각 1점과 2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D점수가 양수로 나타나는 것은 박 씨의 문제가 매우 견고하고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부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지각 및 타인 지각의 측면에서는 박 씨는 매우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자기상과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영 반응이 존재하면서도 자기 중심적 지수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박 씨가 자의식이 증가되고 자기 초점적 주의가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자존감을 고양시키거나 만족감을 얻고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손상되고 상처받은 혐오스러운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결정과 약점에 주목하여 힘겨워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타인에 대해 과경계적인 측면이 있으며 대인 상황에 대해 불편함이 많고 회피적인 태도가 많아 보입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대면하는 것보다는 채팅과 같은 가상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3번 카드에 대한 반응은 다른 카드에 비해 2배 이상의 반응 시간과 모르겠다는 언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쉽게 평범한 사람으로 지각될 수 있는 부분을 연기로 보았고 질문 단계가 끝날 때까지 끝내 사람으로 지각하지 못했습니다. 3번 카드에서의 반응 양상은 일종의 충격으로 반응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 씨에게 충격을 준 자극 요소는 여성적 자아 정체감과 관련된 자극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반응의 약화는 다시 여성적 대상을 내포하고 있는 7번 카드에서도 이어지며 여기에서는 발이 없는 귀신, 즉 현실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대처 능력이 결여된 것을 뜻하고 인어공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나타내며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전체 표상을 나타내는 인간 반응이 결여되어 있어 박 씨가 건강한 여성적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지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면 박 씨는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지 용량을 넘어 과다한 정보량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경계적인 인지 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변 현상을 조직화하고 현상 간의 관계를 추론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이 객관적이고 단서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상이나 느낌에 의해 조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지적 초점을 명료히 하여 현상을 변별적으로 지각하기보다는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 쉽게 주의를 빼앗기고 적절히 배제하지 못하며 자신의 논리와 판단으로 정리하기 어려워 복잡한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사고장애나 현실 검증력에 장애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현상에 대한 지각적 정확성이 비교적 저하되어 있는 편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주변 상황을 지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박 씨의 전형적인 특성과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사례 2의 부분입니다. 박 씨는 정서 조절 능력의 결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적인 감정 폭발과 과도한 공격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유사 자살 행동, 우울감 등을 가져 실제 자살 행동을 시도하는 등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를 통제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 결여의 결과로 자살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박 씨는 자기 정체감과 가치감 결여, 대인관계 능력의 결여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박 씨의 문제 행동의 원인으로는 정서 무시 환경과 환자의 정서적 취약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서 무시 환경에서 박 씨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 어머니는 박 씨에게 과잉 통제적이고 공감적 반응이 결여되었으며 잔인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지속하는 행동을 하였고 아버지 또한 앞에 어머니와 비슷한 행동에 더하여 본인의 감정 조절 또한 실패하고 그것을 박 씨에게 부적절하게 발산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자 본인의 정서적 취약성을 보겠습니다. 박 씨는 초기부터 기분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했을 뿐 아니라 부모의 성격과 비슷한 행동 또한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질적으로 정서적 취약성과 과민성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행동장애 내용은 전형적인 혼잣말, 역기능적 신념, 인지양식의 내용은 보통 자기 결함과 무가치함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 씨의 사례 이해를 통한 치료 계획으로는 자살 행동 평가, 행동 분석, 예방, 정서 조절 능력 교육, 분노 감정 조절 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인 DBT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박 씨의 사례와 같은 환자들은 보통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사용합니다. DBT의 정서이론에서 정서란 주관적인 감정 상태, 즉 유기체의 총체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에서 정서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이론에서 정서가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이 지니는 의미를 인식하게 하고 사건에 대한 지각과 해석을 확증한다는 점에서 자기 타당화 기능을 가졌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DBT에서 본 경계선 성격장애는 리넨의 경계선 성격장애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은 정서 조절 장애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취약성, 정서 무시 환경, 정서적 취약성과 정서 무시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서적 취약성입니다. 여기에 정서적 취약성을 지닌 한 인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인물은 자율신경계가 저수준의 스트레스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한 이후에도 임상적인 수준의 평형으로 회복하는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DBT 이론에서 이러한 정서적 취약성을 생물학적 취약성 요인의 결과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 정서 무시 환경입니다.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반응과 경험이 주변의 중요한 타인, 예를 들어 부모님 등의 인물에 의해 부적절한 것으로 무시되고 부인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의 특징은 아동의 의사소통이 진솔한 감정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확한 표현을 해도 적절하지 못한 감정으로 간주되며 자기 통제와 독립이 매우 강조되는 환경의 특징을 지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정서적 취약성을 지닌 인물과 정서 경험이 무시되는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그 결과로 심한 정서 억제, 극단적인 감정 발산 등 아동이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실패하는 행동을 결과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DBT 관점에서 본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의 특성은 세 가지 변증법적 딜레마로 볼 수 있습니다. 변증법이란 모순이나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취약성과 자기 부정의 딜레마, 수그러들지 않는 위기와 억제된 슬픔, 수동성과 외연상의 유능감을 볼 수 있습니다. DBT의 변증법적 특성으로는 수용과 변화 딜레마의 상호작용입니다. 수용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DBT에서 사용되는 변증법적 치료 전략은 모든 치료 과정의 기본이자 기초이며 극단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DBT가 지향하는 치료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치료를 할 때 환자는 겉모습과 달리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환자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도와야 합니다. 또한 치료자는 환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행동이 일정 경계를 넘을 경우 그것을 일관적으로 지적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행동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변경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치료 양식으로는 개인치료, 집단치료, 전화통화, 치료자 자문의 총 4가지 치료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치료는 주된 치료 작업입니다. 전화통화는 치료자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해서 환자가 배운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해 행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집단치료는 기술 훈련을 주로 시행하며 마음인식 훈련, 불편함 인내 기술, 정서 조절 기술, 대인관계 기술 총 4가지 기술 훈련을 시행합니다. 치료자 자문은 동료 간의 자문을 의미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DBT 치료에서 치료 단계를 설정할 때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일단 환자를 살리고 치료에 적절히 몰입시킨 후 삶의 가치를 느끼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 치료의 치료 표적은 먼저 자살 행동 감소, 치료 방해 행동 감소, 삶의 질을 저해하는 행동 감소, 행동 기술 증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자살 행동 감소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다음은 DBT 기술 훈련입니다. 자기 인식 훈련을 통해 자기 경험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주어진 순간의 경험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줍니다. 현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며 정서 경험이 현실의 일부임을 인지시킵니다. 대인관계 기술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상대방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 또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정서 조절 기술 훈련을 통해 환자가 감정과 함께하는 것을 학습하고 부적절한 감정에 산발적 반응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게 합니다. 불편함 인내 기술은 불편함으로부터 주의를 전환시키고 경감하는 이기 극복 전략 방법과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전략 2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통스러웠던 정서, 감정을 스스로 천천히 견디는 학습을 시행하게 됩니다. DBT는 자해 행동, 유사 자살 행동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병원 입원 일수와 약물 투여 상황을 감소시키는 등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지지치료 방법으로 설명됩니다.